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아주 무식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란 게 전부는 아니지만 첫 21선에서 제가 그 이전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한 달 이상 떠오면 첫 21선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실현이 됐습니다. 물론 그걸 알고 있는 저는 여기서 선물 매수를 하긴 했지만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한 거 얻어 터지고 예, 뭔가 성탄 기분이 안 나는 하루였는데, 그래도 매도해서 얻어 터진 게 기분이 좋은 게 어쨌든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코스피 상승은 비슷한 시장, 그 대만 증시하고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다. 대만이 0.4% 상승했는데 우리 증시는 1.7% 상승을 했습니다. 수급도 아주 양호하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의 수급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이거 아마 블록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빅히트는 저건데 코스피인데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이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상당히 코스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이 강하면 또 이 제가 갖고 있는 코스닥 인버스가 또 재미없는데, 요런 생각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한 게 어떻게 보면 끝물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위험 신호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5% 오르는 게, 그것도 해외 증시하고 무관하게, 시장과 무관하게 이렇게 5% 상승하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고점이 이거보다는 당연히 높겠지만, 과거에 삼성전자가 단기 고점을 찍었던 이런 시기들을 보면 2020년 초입니다. 이런 시기를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그래서 고점에서 대형주가 강세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신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형주는 시장 영향을 다 받습니다. 시장 전체 영향을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고,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가 만약에 많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고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선물은 이제 저평가가 되고, 그러면 이 고평가인 현물을 팔고 저평가인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도세가 나오게 돼서 시장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는데, 막판에 이렇게 강한 흐름, 그것도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사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정보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이 상속세 관련해서 특별 배당을 결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28일까지는 좋을 텐데 28일에 이제 배당 확정되고 나면 단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거의 이제 정점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439니까 이론적으로 2880이면 한계입니다. 나중에 더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을 안 받을 수가 거의 없는, 확률적으로 한계고, 그리고 과거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비슷한 게 유동성 풀리고 V자 반등을 한 게 2002년에 9.11 테러 이후하고
이유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9.11 테러가 있었을 때 2001년에 9.11 테러로 폭락하고 요거를 이제 V자로 반등을 하면서 유동성의 어떤 힘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대비해가지고 2배보다 조금 더 오르고 기간도 9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오르고 한 7, 8개월 오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장이 꺾였습니다. 근데 시장이 꺾이는 막바지에 보면 요런 식으로 강한 급변동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의 분위기하고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연말에 배당 관련된 이슈가 터지고 나서 28일까지 이렇게 하고 29일부터는 부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상황들을 토대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증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렇다고 뭐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유동성이 이미 좋아졌으니까. 예, 그리고 코스닥도 21선 지지 성공했는데 요거 조금 확대해서 보면 뭐 요건 이동평균선에서 거의 정석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 저항받고 21선 지지받고 이런 형태인데 요 변동성이 요 5일선 21선 안에서 받다 보면 어떻게 해서는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방향을 위로 정하느냐 아래로 정하느냐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위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1천선을 돌파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대신에 내년 1월 효과라는 게 결국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서 내년 선거까지 코스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당장은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정하기 전에 수렴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수렴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단기 수렴 이후에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확률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이 여러분들 화목한 가정에 불필요한 또 불쾌한 이런 기운을 전달을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영신금속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깔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NHN벅스도 큰 뭐 변동은 없는 상태고 코스닥 인버스는 약간 신경이 쓰이는 상태고 금액이 적지만 일단 맞고 틀리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부터 하나씩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댓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뭔가 조금 여러분들께 불편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외가 쪽이 약간 뭔가 무속인의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도 귀신 본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도 꿈을 꾸면 뭐 어떤 꿈을 꾸냐면 목에 칼이 찔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게 보면 꿈 해몽을 보면 꿈 해몽에서 보면 굉장히 또 생생하게 꿨는데 여기 보면 해석은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지 마음대로 쓰는 거겠지만 뭐 보면 질병이 생기거나 피가 많이 나면 재물복이 들어온다. 근데 뭐 피가 났으니까 아마 영신금속으로 돈 벌겠구나. 근데 기가 막히게 양쪽 목이 이렇게 있으면 꿈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얼굴이 있고 목이 있으면 여기 아주 기가 막히게 두 방을 찔렸는데 피가 펑펑펑펑 나서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 그 성탄절인 만큼 이제 누굴 까고 이런 건 오늘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오늘은 배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뭐 재밌자고 하는 거고, 또 생각해보면 시장이 시시각각 바뀌니까 제가 이렇게 터득한 부분이 얼마나 언제까지 유효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하니까, 예, 그냥 좀 보람되게 알차게 살기 위한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진짜, 예, 진짜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 온갖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로. 예. 그리고 그게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와,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권리 찾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예.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아니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겠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는 소송 같은 거 걸리면 뭐 진짜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뭐 아주 악질적인 기업 사냥꾼이며 뭐 이런 얘기들 막 써놓고 사람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뭐 물론 이 소송이란 건 법리적인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뭐 판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보면 기분 더러워지니까 감정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인격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하나 딱 부족한 게 뭐냐면 이 뒤끝. 인품도 제 스스로 말하긴 좀 그런데 정말 인품도 훌륭하고 인격도, 예, 사람답고 막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복수한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신발로 뒤에 맞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제 뒤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송해서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물불 안 가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개싸움 하게 되는데, 개싸움 하면, 예, 저야 뭐 제 이미지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하고 개싸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플 겁니다. 뭐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알바라기보다는 그 의결권 취합하는 업체들 이런 거, 이런 회사들 해가지고 게시판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돈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상대 안 합니다. 예. 뭔 소리를 하든 신경 안 씁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이 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딱 보면 주주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과, 아니면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이게 바로 표시가 나는데, 이 시비 걸려고 하는 걸 상대를 해봤자 에너지만 쓰고 주주분들 불쾌하기 때문에 이런 건 철저히 무시하고, 뭐 이제 슬슬 이런 게 올라올 겁니다. 예. 네. 네, 뭐, 그 점은 이제 그 여기 이제 구성학이라고 숫자로 보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보면서 자주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점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 미래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참고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지, 예, 그게 뭐 제가 점을 맹신하고 뭐 점 치는 것 같고, 뭐 마치 미래가 결정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표현을 하자면 점을 쳐보니까 이게 파가 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게 다 맞다면 얼마나 세상 살기 편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주 일부분 의사 결정을 하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찾는 거지, 뭐 점을 맹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극혐합니다. 점 보는 거대로 뭐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해서 점 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는 자기 판단도 못 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당이 5만 명인가?
예, 이렇게 이 시장만 해도 몇 조 원의 단위입니다. 이 복제 시장만 해도. 이런 거 사실 정치적으로 다 때려잡아가지고 세금 매기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 다시 넘어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똑소리 나고, 제가 표현이 약간 무식하기 때문에 제가 똑소리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예, 글을 쓰면 뭔가 조금 그래도 지적인 흉내를 낼 수 있는데, 말을 하면 약간 무식한 느낌이 팍팍 나기 때문에, 요런 표현은 조금 생소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 예, 감사합니다. 시황도 보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침에 한 10분 정도면 이 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 글 쓰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자료 찾고 이런 거. 예, 이렇게 아침마다 제 시황 올려드리고, 이거 한 10분이면 읽으실 수 있는데, 요거 읽고 보시면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애플 혁신과 수혜주 찾기 해가지고,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진출하겠다, 요런 거 했을 때, 뭐가 수혜주지? 분명히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요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애플이 어떻게 해왔고, 지금 아주 핵심적인 부품들은 내재화 하니까 애플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등등. 그래서 요런 구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찾는 겁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은 여기 납품을 할 수 있겠구나, 등등. 이런 구조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보니까 만도, LG이노텍, SK텔레콤, 삼성전기 등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LG전자가 그때 뉴스가 터져가지고 그런 거고, 더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요런 테마주들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옵니다. 물론 아침에 10분 글 보고 그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겠구나. 실제로 관심을 받네? 그럼 다음번에는 잘 해봐야지, 이런 게 되니까. 예. 이것도 공부니까. 예. 그리고 10분씩 읽으시면 굉장히 똑똑해지실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예, 저랑 만나는 여자들은 다 똑똑해집니다. 정말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LG전자 감사드리고, 예, 이거를 꼭 잘 해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3번째입니다. 근데 처음 성공하니까, 진짜 우연이다. 2번째 성공하니까, 뭔가,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또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권을 뺏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주가만 올라갔을 뿐이니까. 그래서 3번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주가 상승이다라고 하면 성공, 실패, 아니면 회사의 어떤 경영의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를 해서 뭔가 회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켰다. 소액주주 운동이 회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켰다. 이런 걸로 보면 일단 계속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면 또 성공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매일 시세 차익만 관심 있고 단타나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회사 경영에 참여하느냐,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부분까지 해서 아주 개인 투자자들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잘 돼야 됩니다, 이번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제가 단타 관련해서 이런 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들이 단타 쳐가지고 손실 보고, 그리고 세금 거래세 내가지고 그냥 박살나고 이런 것들, 예, 자기 손실 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분들이 주식하면 망한다, 주식하면 망한다, 자기 돈 다 날리고 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도박꾼이나 다름없다. 본인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실 보고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전체 투자자들의 이미지를 해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거래세 폐지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요 단타 때문에 징벌적인 거래세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단타 쳐가지고 시장 교란하지 않을 거냐.
이런 거라서 그래서 굳이 거래소 안 내도 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까지 같이 묶여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자정적인 어떤 그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 확인을 했고, 저는 이 댓글 확인하는 게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과 뭔가 소통한다는 느낌, 이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제 입장에서 모든 걸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예, 그게 또 어떤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다른 분들께 뭔가 전달할 때 또 반영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돌아서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예전에 2015년에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팔지는 않습니다. 예, 집에 몇 박스 남아있는데 다음에 이벤트 할까 생각 중인데, 그걸 최근에 쭉 보면, 지금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쁘지 않냐면, 제가 쓴 책에 항상 이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러해서, 잘못됐다,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들이 다 있으니까, 요게 괜찮구나. 그러면 나중에 지난 5년 정도 거를 더 보강을 해서 책을 다시 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책을 냈을 때도 제가 자가 출판을 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요거 좀 팔릴 것 같다, 서점에 유통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서점 유통을 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팔면 얼마가 남았냐면 50%가 이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유통을 하면 제가 비용 부담하는 건 없지만 한 15% 정도 인세를 받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때 제안이 그냥 사탕 발림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었겠구나. 진짜 괜찮아서 유통을 하자고 했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는 제 시향을 보고, 시향을 제가 10년 넘게 써오고 있으니까 거의 한 12년 동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향 보고 그게 매일매일 그런 글이 올라오니까 여기 좋은 사례들을 해서 책으로 한번 내보지 않겠냐. 근데 제가 한번 써봤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 책을 쓴다는 게.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고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한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랑만 하고 있어서 빨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안 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형주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물이다. 근데 끝물이라고 무조건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추세를 이제 넘어서면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추세를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 지금 오버슈팅 상태인데, 오버슈팅 상태면 무조건 팔아야 되느냐? 그게 전혀 아닌 게, 여기 보시면 주가가 68,000원이었습니다. 오버슈팅에 진입할 때. 근데 지금 7만 거의 8,000원 가까이 갔는데, 오버슈팅 진입해가지고 10,000원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5% 이상 올란 건데, 이 10,000원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그것도 한 달 만에 15%가 올랐습니다. 테마주도 하루에 상한가 가면 30%인데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게 결국 이 리스크하고 교환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15%를 수익을 본다. 이건 거의 표현하자면 불로소득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잡주에서 이상한 종목에서 15% 수익 내는 것과
삼성전자에서 15% 수익 내는 것은 질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고, 이게 단기간에 그런데 끝물이긴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 기간에 끝물이다라고 하는 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끝물이니까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짧고 굵게 이제 시세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뭐 시세 보고 이제 삼성전자 5% 오르는데 더 오를 것 같은데 막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붙는 분들 계신데, 요때 따라 붙으면 이제 약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장중 리딩에서 LG전자는 이 과정을 한 방에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라면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투자 리스크하고 교환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진짜 완벽한 불로소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이 오버슈팅의 개념으로 봤을 때 LG전자가 상한가를 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시황을 쓴 것도 아이고 주주 모임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쓴 게 애플카 납품 기능 허상이다. 왜? 할 수도 있다. LG전자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한가 이례적인 흐름이고, 여기 보시면 상한가 앞서 나갔다, 한참 앞서 나갔다. 근데 시장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추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봤을 때 설사 LG전자가 나중에 4년 있다가 애플카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라고 하더라도, 마그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폭스콘 주가 꼬라지를 보면 엉망이고, 애플에 납품하는 LG 디스플레이 5만원 하다 지금 만원대로 내려왔고, 소니도 허덕거리다가 최근에 이미지 센서가 애플하고 무관한, 애플에 납품도 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금 살아났고, 오히려 애플하고 적대적인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왔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이냐,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 수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게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뭐 상승 지속형으로 요거 한 방 주고 다시 이제 죽어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거나, 아니면 뭐 많이 양보하면 뭐 이 정도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주고 죽는 거나. 근데 이거는 정서적으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이 단기 상승 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 LG전자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때 물린 사람들은 약도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려고 한다, 그런 설명인 거고, 그게 실제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도 현대글로비스 봉이 길어지고 한번 오버슈팅이 팍 나오니까 그 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현대글로비스는 22만원이라는 주가를 보더라도 이게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영영 못 볼 정도로 엄청난 시세를 낸 거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다 보면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가 급등할 때는, 중소형주가 급등할 때는 시세의 시작일 수 있지만, 대형주가 급등할 때는 이제 끝물이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어느 시점에 아니다 싶으면 내려야 되겠네, 최소한 사지는 말아야 되겠네, 이런 관점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뭐 저평가 여부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들어가가지고 요 분기 보고서를 다 열어보고, 그러니까 실제 재무제표상 자산 잡힌 거 외에도 분기 보고서 예를 들면 뭐 고정비가 얼마냐, 월급이 얼마가 나가냐, 이런 거부터 다 따져가지고 임원 보수가 주총 9명이고 승인 금액이 50억이네? 뭐 이 중에서 평균 보수가 1억 7,700? 와, 아니 이 대기업에서 1억 7,700 받는데 영신금속은 2억 넘게 받던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든 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자산 이걸 또 보여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컨트롤 F에서 예를 들면 토지 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그럼 뭐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까지 보고 실제로 이제 이 토지 자산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세하고 지금 장부상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 종목 저평가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종목 분석하는 거 뭐 세미콘 라이트라든지 뭐 대창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샅샅이 찾아보고 대창 솔루션은 공장 부지가 거의 43,000평인데 그 인근에 거래되는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과 비교하면 요것만 해도 지금 가치가 굉장한데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장부상에 있는 걸 빼고 근데 당장은 뭐 귀찮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종목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샅샅이 파서 본다면 벌써 머리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주식 진짜 피곤하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때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예상 대기업들은 보통 예상 나오니까 순자산이 5조 원이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68이네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6조 8,250억입니다. 예상이니까 거의 부합하네. 그럼 지금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네. 자산 가치보다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많지 않냐. 근데 이게 해운업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엄청난 공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부지와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비와 그리고 그걸 매년 유지 보수해야 되는 고정비와 이런 걸 같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산이면 크게 괴리가 없으니까 이건 오케이 68 적정 수준이네 그럼 여기서 큰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흘러가겠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평가로서 사기는 좀 그렇네 적정평가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LG전자 자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시가총액 18조인데 순자산 18조니까 적정하네 3조 1,000억 하면 31조니까 LG전자 저평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맹점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도 자회사로 잡혀있고 그리고 LG이노텍도 자회사로 잡혀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LG전자는 LG가 지주사 LG가 돼 있는데 LG디스플레이는 최대 주주가 LG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37.9 그리고 LG이노텍도 LG전자가 40.7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연결로 잡히기 때문에 요거 연결로 잡아놓고 본다는 건 조금 무리고 그래서 이걸 별도로 봐야 됩니다. 별도 요거 이렇게 자회사가 많은 회사들은 별도로 봐야 됩니다. 그럼 별도 기준으로 LG전자를 보니까 물론 그 지분 가치라는 게 굉장히 적게 표시가 되어 있겠지만 자회사의 지분 가치라는 게 지금 시총이 18조 3천억인데 자산 9조 9천억 밖에 안 되네? 그리고 올해 뭐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3월, 6월, 9월에 이렇게 났는데 12월에 이게 2억, 2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대충 했을 때 한 1조 2천억 정도 나네? 그러면 12조? 9조? 10조? 좀 과한 평가네?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평가는 아니지만 좀 과하네. 가치 대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없다로 보면 조금 없는 편이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시총이 이제 거의 500조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자산이 좀 적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영업이익 감안했을 때 아주 얼토당토한 주가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뭐 8만원 찍고 9만원 찍고 삼성전자 10만원 간다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고점이 되는 거니까.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아주 말도 안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저평가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사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미 이제 8만 원 넘어가면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매력은 없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기세만 보고 호가창 보고 있으면 막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물량 다 먹어버리니까 이거 사야 된다, 사야 돼 이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이런 거 고점에서 한번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 그거를 잘 염두에 두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형주들 막판에 이렇게 오버슈팅 때 시원하게 잘 가고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면 잘못되는 거고, 이거 외에 보면 뭐 증권주나 이제 건설 이런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좋은데 아직까지 순환매도 돌고 있고 이 주도주인 전기전자도 강하고, 그래서 코스피가 연말까지 마지막 시세 내지 않을까 싶고, 시세 내고 나면 우리는 시장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 코스피 그 지금 상황이 9.11 테러 이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끝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뭐 거의, 예, 물론 지금은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뭐 이때 당시에 2002년 4월 달에 투자자들이 거의 뭐 9, 10, 11, 12, 1, 2, 3, 4 한 7, 8개월 계속 올라왔는데 시장이 여기서 꺾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8개월 동안 상승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하다가 또 기간 조정 받고 올라오겠지 하는데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고 이렇게 됐을 때, 예, 그랬을 때 이런 시점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의 가격을 보면 대응을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8,800원을 받는데 이때 못 팔았기 때문에 73,000원 같다. 이때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라는 것은 그냥 좀 과하다 싶을 때 조금씩 덜어내시면 됩니다. 78,800원에 덜어내신 분은 73,000원 오면 뭐 더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이때 팔았으니까 심리적으로 아쉬움이 없어가지고 더 대응을 잘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저는 뜨뜻미지근하게 말씀드리는 거 싫으니까 연말 지나고 나면 확실히 코스피 고점이 나올 거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렇지만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오버슈팅에서는 짧고 굵게 세게 가니까. 예, 그리고 분할로 조금씩 덜어내면서 그 고점 보고 밑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고점 봤으니까 못 파는 심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씩 덜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